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요. 대북 송금 진술 조작 빼박 증거 김성태 출정 기록 나왔다입니다. 자, 지금 검찰은요.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다 라고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과 짜고 주가 조작을 하려던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죠. 국정원 문서에서도 드러났고요. 뭐 여러 가지 정황, 특히 당시 주가 그래프만 봐도 이거 주가 조작이야 라고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검찰은 이거를 지금 진술을 짜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김성태 주가 조작을 이재명 대표한테 덮어 씌워서 대북 송금이라는 그런 틀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대북 송금은요, 지금 당장은 외환거래법 위반이지만 앞으로는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간첩단 사건 같은 이런 걸 만들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 세 사람의 진술을 짜 맞춥니다. 진술을 짜 맞추기 위해서 세 사람을 수시로 검찰청에 불러서 입을 맞추게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화영 부지사까지 그 자리에 끌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화영을 꼬시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호화로운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곧 석방시켜 주겠다라는 당근까지 제시합니다. 나중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 문제를 폭로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화영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중요한 증거를 계속 숨깁니다. 바로 출정 기록이죠.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리고 이화영의 출정 기록. 이것만 딱 맞춰보면 말이 딱 끝나버려요. 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은 이것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데도 안 했어요. 근데 마침내 그 증거, 김성태 등의 출정 기록이 나왔습니다. 출정 기록 확인해 보니까 이른바 겹치는 출정 일시가 수십 차례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불려나가는 날에는 반드시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이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세 명이 다 같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적어도 2명, 최소한 1명 이상은 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에 이화영 부지사는 불려갑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상으로도 봐도 수십 차례가 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조작이 있었다. 소주 파티, 연어 파티가 있었다라고 지목한 그날에도 그들은 함께 있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아니, 그 전후 너무나도 많이 함께 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거의 2, 3일에 한 번,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매일 검찰청에 모여서 진술 조작 연습을 했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이 조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빼박 증거인 거죠. 네, 바로 그 빼박 증거 김성태 출정 기록 나왔습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난 목요일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그날은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일단 전체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때만 이미 10차례가, 10여 차례가 넘는 출정, 동시 출정 기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자료까지 포함하면은 적어도 20회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도대체 몇 차례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일단 2월부터 7월까지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군요. 2월부터 6월까지만 준비했습니다. 여기 7월, 8월, 9월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자면 이른바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한 이후이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숫자를 더 늘어나요. 일단 중요한 시점만 딱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한숨이 절로 나올 겁니다. 야, 우리나라 검찰이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일단 대북송금 진술 조작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북송금 진술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요,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운 사건을 말합니다. 쌍방울은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과 공모하죠. 북한과 남북 교류 협력, 경제 협력을 한다라는 이른바 증시 호재를 유포를 하고 유포된 증시 호재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겠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상당히 도움을 주기로 하고 그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겁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 보는 남북 합작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검찰은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부수, 방용철, 김성태 이 세 사람의 진술을 끼워 맞추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한 장소에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를 하게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딱딱 맞추고 진술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춰진 진술은 법정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사실관계, 객관적 사실관계가 배치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지금 서서히 밝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필리핀 건입니다.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서 70만 달러를 줬대는데 필리핀에는 북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리호남은 필리핀에 간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당시 북한과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려 한다라는 보고서가 발간됐던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게 대북송금 진술 조작 사건의 큰 얼개입니다.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을 회유 협박하던 검찰은 이들에게 연어 초밥이라든지 소주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로의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특혜를 제공합니다. 가족들 면회시켜주기도 했다고 했죠. 그 특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진술 조작을 받아내려 했던 겁니다. 이들은 이화영 부지사까지 공범으로 끌어넣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마지막에 끝끝내 협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검찰은 증거를 숨기고 이화영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작당질을 다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노라 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증거도 없이 이화영을 거짓말장이로 몰아갑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꽤 정확하게 진술을 합니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구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있었고 회의용 테이블에 나, 김성태, 방용철을 모아놨고 외부에서 두 사람을 뒷바라지하는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음식과 술을 갖다 준 적이 있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워야지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화영이 감옥에 간다. 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연어까지 깔아놨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보도까지 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검찰의 이런 어거지를 법정은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받아들입니다.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죠. 신진우 부장판사는 반드시 우리가 탄핵을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절대 법정에 남아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신진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관계가 수상쩍다. 이들은 분명히 특정한 연관이 있는 검은 커넥션이 있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런 자인 만큼 앞으로 절대 이 사람이 사법부에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은요, 김성태의 진술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라고 어거지를 부리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안 내놓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출정 기록이죠. 출정 기록을 딱 맞춰보면은 이화영과 방용철, 김성태, 안부수 이들이 함께 있지만 않았다. 함께 있었던 적이 없다. 라는 것만 확인되면은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특정일, 하루 이틀, 그것도 교도소 복귀 시간, 구치소 복귀 시간만 딱 공개하면서 거봐, 술 먹을 시간이 없었어 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화영은 시계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소자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는 재소자가 시간을 헷갈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가지고 5시쯤에 구치소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술을 먹니? 이런 개지락거리를 하고 있죠. 그냥 싸다구를 진짜. 도대체 검사 새끼가 어떤 새끼냐고요? 박상용입니다. 그 외에 여러 검사들이 있죠. 앞으로 제가 그 검사들 이름은 하나씩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박상용 검사, 탄핵당한 박상용이 이 대상자입니다. 지들이 그렇게 억울하면 출정 기록을 내면 되잖아. 근데 지금까지 출정 기록을 숨기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놓으라고 하는데도 내놓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국 제출을 했죠. 그리고 그 제출된 내용을 제가 찬찬히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2월부터 6월 말까지 수십 차례 동시 출정, 이화영과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 이들은 수십 차례 같은 검사실에 모였던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2월부터 진술 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4월, 5월, 6월에는요. 한 달 안에 10번씩 만난 적도 있습니다. 주말을 빼고 주중만 하게 될 경우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모였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함께 모인 게 이 정도고요. 각각 따로따로 불린 것까지 계산해 보면 그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무튼 2월부터 수십 차례 동시 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월에 3회, 3월에 3회, 4월에 4회, 그리고 5월과 6월 이 두 달 동안에는 21회, 5월 달에 10회, 6월 달에 11회. 합쳐보면은 총 몇 회입니까? 총 31회가 됩니다. 5달 동안 31회.
한 달에 한 6번, 평균 6번쯤 된다. 그죠?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은 만났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뭐 한다고? 진술 조작을 한 거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5월과 6월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이화영을 불러내, 검찰청으로 불러내서 갔더니 세상에 그곳에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이 떡하니 와 있더라 이거야. 왜 그 자리에 불렀겠습니까? 진술자 맞추라는 거죠. 원칙적으로요, 피고인들을 한 곳에 두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절대 같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왜? 말 그대로 진술 조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구치감에서도 따로 떼놔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동시 출정, 그것도 같은 검사실의 동시 출정이 이렇게 자주 있었습니다. 수십 차례가 됩니다. 7월, 8월에는 또 더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아직 다 못 해봤습니다만 40회가, 총 40회가 넘어가요. 특히 5월, 6월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성 진술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뒤집죠. 검찰의 강압과 회유에 못 이겨서 자백성 진술을 했다가 다시 뒤집은 게 5월, 6월 이 무렵이에요. 참. 그리고 이 무렵에 집중적으로 동시 출정. 이화영을 검찰청에 불러서 갔더니 그 자리에 김영철, 안부수, 방용철이 있더라. 그게 총 몇 번? 20번이 넘더라. 재밌는 거는요, 바로 이 시점이 어떤 시점? 바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터질 시점이에요. 작년 5월과 6월. 양평고속도로 그 문제가 언제 불거지기 시작합니까? 작년 5월, 6월에 터지죠. 그 무렵에 이화영 부지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힌 거야. 그럼 뭘 의미합니까? 양평고속도로를 덮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검찰이라는 애들이 한 가지 목적만으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해 먹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용을 해 먹은 거죠.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월 15일, 2023년 2월 15일을 보시겠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1313호 검사실에 모입니다. 1313호 검사실은 박상용 검사입니다. 우리가 똥검사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 자, 오후 2시에서 3시, 그리고 밤 9시 50분. 자, 이 시간대 이들은 같이 있었죠. 그리고 이날 이화영 부지사는 아침 10시에 검찰청에 불려갑니다. 며칠 뒤인 2월 22일, 이때도 보면 오후 2시에 불려가가지고요, 오후 6시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날도 이화영 부지사는 오전 10시에 출정을 했고 하루 종일 검찰청에 있었던 날입니다. 말 그대로 동시 출정인 거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를 불렀던 검사는 1313호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자, 이게 한 번뿐이면 그래, 우연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또 있습니다. 3월달 보시겠습니다. 3월 5일. 역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 50분까지, 일찍간에는 8시 50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오후 2시, 그러니까 오후 3시, 2, 3시부터 밤 늦게까지
검찰청에 있었던 거지. 자, 역시 1313호 검사실이죠. 자, 일주일 뒤인 3월 12일 역시 1313호 검사실에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가 왔고요. 이때는 특이하게 오전부터 불려갑니다. 그리고 오후 7시 무렵까지 검찰청에 있어요. 3월 26일, 이날은 오후 2시 이후에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있었던 날입니다. 자, 이때 모두 다 이화영 부지사는 오전 10시쯤에 출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자, 제가 따로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때 오전 10시에 출정을 해서 거의 하루 종일 검찰청에 있었던 걸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3월 달에 3번이 있었네요. 2월 달에 2번, 3월 달에 3번. 그럼 4월 달에는요, 4월 2일 있습니다. 이때는 보면은 1시 반부터 오후 3시, 그 무렵에 방용철과 이화영이 같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김성태하고 이화영도 같이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것은 이화영과 김성태가 같이 있었던 시간, 보라색으로 칠해진 것은 이화영과 방용철이 같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자, 4월 16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역시 보면은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이 오후 2시부터 거의 밤 9시까지 검찰청에 있었고요. 이날 이화영 부지사는 1424호 검사실, 1505호 검사실, 1313호 검사실에 불려갑니다. 역시 아침부터 오후까지. 어떻습니까? 이날은요,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모두가 하루 종일 검찰청에 있었던 날입니다. 4월 달은 이보다 더 많은데요. 제가 일단 이 2개만 일단 뽑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5월 달부터는 이게 좀 사태가 좀 심각해져요. 5월 17일 보실까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모두 1313호실에 검사실에 모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겹치는 시간대입니다. 자,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리는 부분은요, 기록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짝 기록이 안 맞지만 같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의심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나요. 일단 기록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만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5월 19일, 이틀 뒤네요, 이거는. 자, 보십시오. 역시 오후 2시 무렵부터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1313호 검사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5월 22일과 5월 24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겹치는 시간입니다. 역시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방용철 등과 함께 검찰청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 불려간 상태였어요. 5월 달에는 더 있습니다. 5월 25일과 5월 26일. 이때는요, 겹치는 시점이 되게 많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참 일일이 설명하려니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자, 또 있죠? 5월 29일과 5월 31일. 5월 달엔 진짜 많이 불렸네. 그죠? 그것도 5월 중순 이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네요. 자, 역시 보시다시피 1313호실에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도 역시 이렇게 겹치는 시점이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봤더니 2월에 2회, 3월에 3회, 4월에 4회, 5월에는 10회, 6월에 11회, 7월에 8회 이렇게 모입니다.
자, 그리고 8월 달에도 또 모인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7, 8월 같은 경우는 일단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 협조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 합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자, 벌써 30번이 넘죠? 제가 합산에서 제외한 7, 8월까지 하면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합산에서 역시 제외한 살짝 기록이 안 맞아서 기록상으로 보면은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이는 바로 그런 것까지지 그것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이 숫자는 아마 50회 이상으로 늘어날 겁니다. 한 6달 동안 50회, 한 달에 7, 8회 이상 만났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일주일에 2회 정도씩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건의 공범관계들 아닙니까? 공범인 피고인들을 같은 검사실에 불러서 이렇게 수시로 만나게 했다. 이거는 조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징계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랬기 때문에 검찰은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시간만 가지고 시계 없는 이화영이 시간을 모를 수 있다는 점을 악용을 해가지고 그렇잖아. 왜 시계 잘 안 보고 있잖아.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시간도 보고 할 건데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는 핸드폰이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 한다? 그걸로 아무래도 시간을 잘 모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이화영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짓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런 치사한 짓 하지 말고 출정 기록을 전부 다 냈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출정 기록을 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출정 기록을 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진술 조작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참 야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검사입니다. 검사한테는 객관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객관 의무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양심이나 체면도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은 고사하고 체면도 없고 글쎄 하다못해 가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식도 없어요. 가식이 있다는 거는 부끄러움을 안다, 옳고 그름을 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가식이 없다라는 거는 부끄러움 자체를 모른다는 걸 수도 있어요. 가식조차 없다면 아예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참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청에 출석한 총 횟수를 합산해 봤더니 217회가 나옵니다.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을 검찰청으로 불러다가 217회나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수사 못합니다. 왜? 재판이 시작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자꾸 검찰청에 불러댄다는 건 뭘 말한다?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을 수사했다? 그것조차도 마찬가지죠. 검찰한테 저항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저 같은 사람만 해도 그래요. 제가 한동훈한테 재판 이겨놓고도 이겼다는 얘기를 내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알려도 되나? 이 검사 새끼들이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시비 걸 텐데 이런 겁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조차도. 그런데 실제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검찰은 진술 조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검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진실로 만들고 자신들이 출세하려는 출세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이게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새끼들은 김광민 변호사가 초성, 기역, 시역, 쌍기역 이것만 딱 올려놓으니까 그걸 다 캡처해가지고 김광민 변호사가 개새끼라 그랬다 라는 식으로 쌍욕을 했다는 식으로 기사 썼습니다. 그런데 김광민 변호사가 지금 며칠째 이 내용을 SNS,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습니다. 아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새끼들도 다 같은 새끼들이야. 기껏해서 기역, 시읒, 쌍기역 이런 거나 이런 초성자 올려놓은 거나 다 기사 쓰고 말이야. 아이고 더러운 새끼들. 아유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아유 참 정말 분노가 치미는 상황입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